자, 제가 악마라고 불렀다가 왜 악마라고 불렀는지 이유도 가물가물해요. 왜냐? 진행자가 몇 명이 바뀌고 사장이 2명이 바뀌고 모든 사람이 바뀌는 사이 혼자만 계속 살아남은 악마와 같은. 오늘 시간 없는데 그런 얘기를 왜 해요? 그러다가 제가 이제 종편의 4대 천왕이다. 최다 출연이다. 하다가 지난 시간부터는 제가 종편의 원오브댐 패널에서 좀 격상됐다. 중요한 이슈를 메인 앵커가 얘기할 때 나오는 패널로. 그래서 제가 이제 대망급으로 올라갔다고. 하고 나서 어제 방송을 그날 지난주 듣고 보니까 그렇게 크게 재미가 없어서 소망으로 제가 바꿨거든요. 한 사람의 직급을 그렇게 자주 바꿔야 되는 겁니까? 좀 발령을 한번 내면 좀 일관성을 가지고. 중마왕 정도는 하시고 오늘 끝나야 되는데. 근데 시간이 없다면서요, 오늘. 시간이 저희가 착각을 해가지고 예. 오늘 시간이 없다고 나오지 말라고 했었어야 되는데 연락을 안 해서 와버렸어요. 아침에 잠이나 푹 자게 내버려 두지 그러면 이게 뭐예요? 그래서 오신 김에 한 네. 3분 정도만 짧게. 벌써 1분 지난 것 같은데. 그러니까 가능하면 짧게 얘기하게 하려고 제가. 네. 원래 하려고 했던 이야기. 어제 재판 얘기를 해야죠. 아무래도 당연히. 이슈가 이슈니만큼. 근데 저는 어제 재판에서는 여러 뉴스가 나왔지만 가장 제 주목을 끌었던 건 유용화 변호사의 발언이었어요. 네. 그래서 이분이 과연 재판에 도움을 줄 것인가. 지금까지로 봐서는 기존에 탄핵 과정에서 보여줬던 그런 면면을 여전히 이어가지 않을까. 조금 전에 우리 했던 얘기 있잖아요. 탄핵을 성공시킨 가장 큰 기여를 한 게 유영하 변호사가 아니냐. 네, 그런 얘기가 많이 있었었죠. 예, 어제도 약간은 뉘앙스가 그랬어요. 왜냐하면 뭐 공범 관계, 최순실과 공범 관계를 상상으로 일어나는 거다. 공소장에 보면 언제 어떻게 어떤 식으로 공모를 했다는지가 안 나온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네. 그걸 어떻게 그럼 그렇게 하는 법이 있습니까, 대통령이? 어제 공소장에 나오는 건 그거예요. 대통령이 어느 정도 의중을 가지고 얘기를 했고 그걸 안종범이나 정호성 등이 실현을 했고 예. 그 아이디어를 최초로 발설한 것은 아마도 최순실일 것이다. 이런 식으로 추정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정황을 가지고 합리적으로 추론을 하고. 그러니까 이른바 이제 거죠. 법률용어로 공모 공동 정범이라고 하는데 예. 이게 역할만 나눠서 하게 되면 머리 역할하는 사람이 있고 손발 역할하는 그렇죠. 사람들이 있고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이게 다 공범이다라는 게 확립된 이론인데 예. 왜 변호사가 특히 검사 출신이 그런 얘기를 했는지가 저도 좀 이해가 잘 안 가요. 그 상상으로 했다고 하는 건데 실제 그렇게 합리적 추론으로 하는 거예요. 원래 간접 증거를 가지고 네. 이런 식으로 이루어졌다고 하는 거고 또 어제 그런 얘기도 했죠. 만약에 이런 거 블랙리스트와 관련해서 만약에 박 전 대통령이 블랙리스트에 책임이 있다라고 한다면 살인자를 낳은 어머니 역시 살인범이다. 네. 이게 교과서에 나오는 형법 교과서에 나오는 네, 표현인데 네. 인과관계에 관한 표현이에요. 원인과 결과에 관한 사례로 드는 것이 너무 원인과 결과를 넓히게 되면 네. 너 때문에 모든 게 다 망했다. 이런 그렇죠. 식의 일이 될 수 있으니까. 저 살인자의 엄마까지 책임을 물어야 된다. 그래서는 안 된다고 하는. 근데 블랙리스트 사례죠. 관련해서는 이게 적절한 비유인지가 사실 좀 이상해요. 적절한 사례가 아니죠. 적절한 사례가 아닌데. 왜냐하면 본인 입으로 직접 말했으니까요. 그러니까 살인 교사를 한 거나 마찬가지죠. 그러니까요. 네. 블랙리스트와 관련해서 직접 이 영화 문제다. 시제 변호사님 이대로 시간 끝났어요. 진짜? 뭡니까 이게? 나 왜 부른 거야? 1분 정도만 마무리 시간을 급하게 드리겠습니다. 아니 이제 앞으로 이제 전면적으로 또 하나 있어요. 뭐 임기 내에 돈을 소진할 수 없다. 저는 아니 그러면은 내가 뇌물 받고 돈 안 쓰고 조금씩 쓰면 뇌물 아닌 거야?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592억 원이나 되다 보니까 이 네. 돈을 어떻게 다 쓸 수 있겠느냐라는 건데 이게 기본적으로 검찰이 기소한 건 박 전 대통령이 직접 받았다는 것도 아니잖아요. 애초에.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 네. 주머니에 챙긴 건 아니다. 처음부터 박 전 대통령이 했던 얘기를 고스란히 반복하고 있는데 뇌물을 그런 식으로 받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게다가 돈을 다 못 쓴 거하고 쓴 거하고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뇌물은. 나도 못 쓸 만큼 누가 좀 줘봤으면 좋겠어. 그래서 저는 이분이 왜 이럴까. 그러니까 사실 전략을 세우는 데 있어서 아직까지는 기본적으로 좀 전략을 못 세우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원래 하고 싶었던 얘기는 골자가. 앞으로 삼성과 관련한 뇌물죄가 가장 중요한 이슈인데 예. 박 전 대통령이 참고해야 할 모범 답안은 나오고 있다. 이재용 부회장으로부터. 거기는 네. 어마어마한 변호사들이 수십 명이 그러니까 그거를 붙었잖아요. 가장 참조하고 싶어 할 건데 그러면 검찰 입장에서는 박 전 대통령의 재판은 빨리 속도를 내고 오히려 이재용 부회장의 속도는 좀 늦추는 그런 방안을 취할 것이다 라는 얘기를 좀 하고 싶었는데 저기는 교과서적인 대응을 하고 있고 예. 여기는 이해 안 가는 대응을 하고 있거든요. 여전히. 공부가 아직 안 돼 있으니까 12만 페이지나 돼서 못 봤다고 그만하세요, 하니까. 이제. 네 알겠습니다. 뭐야 이거.
다음부터는 미리 연락 네. 주세요. 차라리 알겠습니다. 잠이나 좀 푹 잡시다. 아니 예. 오셨으니까 그래도 출연을 3분이라도 시켜드린 저희 제작진의 뭐 감사드려야 돼요. 그러면. 예. 오늘은 근데 짧은 시간에도 포인트를 탁탁 짚었기 때문에 네. 중마왕까지. 중마왕까지? 알겠습니다. 양지열 중마왕이었습니다. 이게 적절한 비유인지가 사실 좀 이상해요. 적절한 사례가 아니죠. 적절한 사례가 아닌데. 왜냐하면 본인 입으로 직접 말했으니까요. 그러니까 살해인 교사를 한 거나 마찬가지죠. 그러니까요. 네. 블랙리스트와 관련해서 직접 이 영화 문제다. 변호사님 CJ대로 시간 끝났어요. 진짜? 뭡니까 이게? 나 왜 부른 거야? 1분 정도만 마무리 시간을 급하게 드리겠습니다. 아니 이제 앞으로 이제 전면적으로 또 하나 있어요. 뭐 임기 내에 돈을 소진할 수 없다. 저는 아니 그러면은 내가 뇌물 받고 돈 안 쓰고 조금씩 쓰면 뇌물 아닌 거야?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592억 원이나 되다 보니까 이 네. 돈을 어떻게 다 쓸 수 있겠느냐라는 건데 이게 기본적으로 검찰이 기소한 건 박 전 대통령이 직접 받았다는 것도 아니잖아요. 애초에.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 네. 주머니에 챙긴 건 아니다. 처음부터 박 전 대통령이 했던 얘기를 고스란히 반복하고 있는데 왜 직급을 그렇게 자주 바꿔야 되는 겁니까? 좀 반령을 한번 내면 좀 일관성을 가지고. 중마왕 정도는 하시고 오늘 끝나야 오케이. 되는데 근데 시간이 없다면서요 오늘. 시간이 저희가 착각을 해가지고 예. 오늘 시간이 없다고 나오지 말라고 했었어야 되는데 연락 안 해서 와버렸어요. 잠이나 아침에 잠이나 푹 자게 내버려 두지 그러면 이게 뭐예요? 그래서 오신 김에 한 네. 3분 정도만 짧게. 벌써 1분 지난 것 같은데. 그러니까 가능하면 짧게 얘기하게 하려고 제가. 원래 하려고 했던 이야기. 어제 재판 얘기를 해야죠. 아무래도 당연히. 이슈가 이슈니만큼. 근데 저는 어제 재판에서는 여러 뉴스가 나왔지만 가장 제 주목을 끌었던 건 유용화 변호사의 발언이었어요. 네. 그래서 이분이 과연 재판에 도움을 줄 것인가. 자, 제가 악마라고 불렀다가 왜 악마라고 불렀는지 이유도 가물가물해요. 왜냐. 진행자가 몇 명이 바뀌고 사장이 2명이 바뀌고 모든 사람이 바뀌는 사이 혼자만 계속 살아남은 악마와 같은. 오늘 시간 없는데 그런 얘기를 왜 해요? 그러다가 제가 이제 종편의 4대 천왕이다. 최다 출연이다. 하다가 지난 시간부터는 제가 종편의 원오브댐 패널에서 좀 격상됐다. 중요한 이슈를 메인 앵커와 얘기할 때 나오는 패널로. 그래서 제가 이제 대망급으로 올라갔다고. 하고 나서 어제 방송을 그날 지난주 듣고 보니까 그렇게 크게 재미가 없어서 소망으로 제가 바꿨거든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아. 지금까지로 봐서는 기존에 탄핵 과정에서 보여줬던 그런 면면을 여전히 이어가지 않을까. 조금 전에 우리 했던 얘기 있잖아요. 탄핵을 성공시킨 가장 큰 기여를 한 게 유영하 변호사가 아니냐. 네, 그런 얘기가 많이 있었었죠. 예, 어제도 약간은 뉘앙스가 그랬어요. 왜냐하면 뭐 공범 관계, 최순실과 공범 관계를 상상으로 일어나는 거다. 공소장에 보면 언제 어떻게 어떤 식으로 공모를 했다는지가 안 나온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네. 그걸 어떻게 그럼 그렇게 하는 법이 있습니까, 대통령이? 어제 공소장에 나오는 건 그거예요. 대통령이 어느 정도 의중을 가지고 얘기를 했고 그걸 안종범이나 정호성 등이 실현을 했고 예. 그 아이디어를 최초로 발설한 것은 아마도 최순실일 것이다. 이런 식으로 추정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정황을 가지고 합리적으로 추론을 하고. 그러니까 이른바 구성을 이제 하죠. 법률용어로 공모 공동 정범이라고 하는데 예. 이게 역할만 나눠서 하게 되면 머리 역할하는 사람이 있고 손발 역할하는 그렇죠. 사람들이 있고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이게 다 공범이다라는 게 확립된 이론인데 예. 왜 변호사가 특히 검사 출신이 그런 얘기를 했는지가 저도 좀 이해가 잘 안 가요. 그 상상으로 했다고 하는 건데 실제 그렇게 합리적 추론으로 하는 거예요. 원래 간접 증거를 가지고 네. 이런 식으로 이루어졌다고 하는 거고 또 어제 그런 얘기도 했죠. 만약에 이런 거 블랙리스트와 관련해서 만약에 박 전 대통령이 블랙리스트에 책임이 있다라고 한다면 살인자를 낳은 어머니 역시 살인범이다. 네. 이게 교과서에 나오는 형법 교과서에 나오는 네, 표현인데 네. 인과관계에 관한 표현이에요. 원인과 결과에 관한 사례로 드는 것이 너무 원인과 결과를 넓히게 되면 네. 너 때문에 모든 게 다 망했다 이런 그렇죠. 식의 일이 될 수 있으니까. 저 살인자의 엄마까지 책임을 물어야 된다. 근데- 그래서는 안 된다고 하는. 근데 블랙리스트 사례죠. 관련해서는 그게